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한 건 요건데요. 일단 최근에 뭐 주린이들도 많고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투자자의 뇌입니다. 투자자의 뇌.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백신 보급으로 인해 내년에 글로벌 경기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제로 금리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뻔질나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후행적 언론과 뉴스 및 공부의 문제점이긴 한데요. 보세요. 뉴스입니다. 구만전자 기대, 동학개미 삼성전자 1조 2천억 원을 사들였다. 외국인 2.4조 매도 신기록에 개미들은 사상 최대 매수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하물며 묵혀놨던 연금은 찾아서 주식에 투자하자. 그래서 연금 개미까지 떴습니다. 아까 같이 뉴스 보셨던 것처럼 월급쟁이의 최고봉, 또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는 상장사들의 CEO, 오너 말고 상장사들의 CEO, 내년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확대, 제주항공 유상증자 일반 청약에 1.3조가 몰렸습니다.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일반 청약에 1.3조가 몰렸다고요. 백신이 보급되고 내년에는 여행 잘 가서 제주항공 주가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이죠. PER이 4,400배, 증권사도 분석을 포기한 신풍제약 사는 기관 개미. 이건 괜찮은 전략인데? 왜냐하면 아까 무형시대 말한 것처럼 PER이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요. 비재무적 요소를 봐야지.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는 거는 틀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건 뭐 한몫 잡기긴 하니까요. 그죠? 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꼭. 기업가의 뇌입니다. 이건 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기업가라면. 코로나19를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습니다. 왜? 아주 핑계가 좋아요. 회사가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잘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해보니 잉여 인력이 너무 많네. 기업가들은 원래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현금 확보의 시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코로나발 구조조정 막 올랐다. 기업 10곳 중 3곳은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예외 없다. 사람, 사업 동시에 줄이는 전방위 구조조정. 근데 아까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코로나19 이전 이미 회복했는데 왜 이러지? 잘 생각해 보세요. 농협, SC은행 이어서 우리은행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연말 은행권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사 직원 급감하고 구조조정. 부장님, 과장님 사라진다. SK이노베이션 단일 직급 도입.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엄청 황당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성과급제를 한다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이제 직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한다는데 SK이노베이션에 다니면서 성과를 어떻게 내죠? 대기업 직원이? 그러니까 이건 성과급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따박따박 뭐만 이익 나면 받아갈 수 있었던 성과급 이제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마다 평가를 해서. 근데 SK이노베이션 정도의 사업에서 일개 사원이 일개 과장 대리 무슨 성과를 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냥 핑계대고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또 보시죠. 화이자 CEO는 백신 효과가 났다고 발표한 그날 560만 달러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부광약품은요. 주가 급등하니까 대주주가 대량 매도합니다. 2019년이 다시 돌아왔나? 넷마블은 임원이 지분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한번 지분 매도라고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도저히 너무 뉴스가 많아서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게 추린 거예요. 자, 보세요. 기업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11번가 코리아 센터 지분을 전량 매각합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참 좋은 여행 지분을 매각했어요. 참 좋은 여행 얼마 전에 뭐, 1,000원만 내면 여행 예약하는 상품을 받아서 주가 엄청 뛰었었죠. KPX 홀딩스, KPX 생명과학 지분을요, 무려 21.92% 매도해서 897억 원을 현금화합니다. 기업가의 뇌는 뭔가 생각이 좀 다르네요. 테슬라도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죠. 결국 뭐죠? 주가 좋으니까 유상증자해서 현금 확보한 전략을 쓴 거죠. 장 좋을 때 빨리 내년 초 역대급 IPO 물량 쏟아진다. 그래서 공모가에 갈등이 있다. 왜? 무슨 얘기일까요? 빨리 장 좋을 때 상장해서 현금 확보해놓고 주가 띄우자 하는 얘기죠. 중앙은행의 내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앙은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앙은행은요, 유동성 회수 시기를 고민하는 최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재처관도 코로나19 이후에 과잉 유동성 회수가 과제다
라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자산 시장에 이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과잉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나? 대규모 돈풀기가 한계 기업의 퇴출을 막고 있다. 하물며 정상 기업까지 흔들고 있어서 한계 기업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억 넘는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 진정 이후 유동성 회수 때는 신용국이 긴축 발작을 일어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죠? 다 보면 유동성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떡밥을 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뇌를 한번 보시죠.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첫 번째, 반독점 규제를 시행해서 팽,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독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계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더 이상 좀비 기업을 방치하거나 확장적 통화적 유동성을 계속 부여하는 건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중국 인터넷 공룡을 겨냥한 반독점법을 공개. 알리바바 주가는 주르륵. 최근에 3개월간 알리바바 주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페이스북이 쪼개지나 미국 정부 반독점 소송, 좀비 기업 정상 기업 갈아먹어, 민간 구조조정 기구가 필요하다. 은성수 구조조정 투트랙, 일시적 어려움 겪는 기업은 살리고 장기적, 그럼 일시적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어려웠던 좀비 기업은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LVMH를 꿈꾸던 산둥 루이그룹은 1,600억을 못 갚아서 디폴트. 중국 반도체 굴기의 칭화윤희는 또 디폴트. 중국 국유기업 25곳이 디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다. 왜?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태의 생산, 수출, 소비 수준으로 다 올라왔고 코로나19로 인해 과잉 유동성 풀었던 거를 회수하려고 하는 작업을 왜 하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시행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만, 한국 순서대로 자금 회수를 시작할 것이고 자금 회수 및 한계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고 반독점 규제를 시행한다면 중국 시장에서도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해왔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지난 10년간의 상승을 주도했던 팽, 한국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및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2차전지 업체들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위로는 반독점 규제를 시행하고 밑으로는 한계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투자의 5주체 중에 하나인 외국인 투자자는 도대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먹잇감을 포착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1년 동안 막아놨던 시장 전면 공매도가 해제가 됩니다. JP모건 내년 코스피가 3,200 간다고 전망합니다. 노무라증권 2021년 한국 전망이 긍정적이다. 코스피 2,850선을 전망. 시티그룹은요. 한국 증시를 콕 찍어서 내년 가장 큰 수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 오세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지? 외국인 투자자의 뇌는 드디어 먹잇감을 찾았고 공매도로 인한 먹튀를 생각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언제 회수하지? 라는 고민. 이제 백신도 나왔겠다. 코로나19는 내년부터는 하향 안정세에 들어갈 텐데 언제 그동안 과잉으로 풀어놓은 유동성을 회수하지?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이른바 비둘기파로 불리우는 제닛 옐런을 재무장관에 앉혀놨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달러와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약해지는 겁니다. G1, G2 싸움에서의 기술, 테크 기업의 수출 제한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무한 양적 완화로 과잉 유동성을 시장에 미친 듯이 풀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내년에 대한 장밋빛 희망, 백신으로 인한 경기 회복과 위험자산 가격의 폭등을 도와줄까요? 진짜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백신의 부작용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당연히 유동성도 회수 못하고 회복된가 싶었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역시도 코로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유동성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상이몽의 PPT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및 자산시장,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5주체의 시각을 표현하자면 중앙은행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고 기업가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업가는 코로나19를 구조조정과 현금 확보의 시기로 삼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는 반독점 규제와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내년 3월에 공매도가 해지되는 한국 시장에 떡밥을 날리고 있고요. 미국 중앙은행 및 중국 중앙은행 및 일본 한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회수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이 내주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냐? 개인 투자자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만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위험자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 네 주체는 전부 내년부터는 과도한 유동성을 줄이고 그동안 못했던 구조조정도 다시 시작하고 너무 비대해진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시행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오너는 지금 이 사태를 잉여 인력을 잘라내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생산성 및 업무 현황을 지켜보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있고 미친 듯이 유동성에 의해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본인 현금 확보에 올인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내년 한국 증시는 3,000포인트를 넘을 거란 희망 섞인 기대를 주며 공매도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과연 정말 우리가 원하는 현상이 나머지 네 주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다 실패하고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경기 회복과 위험자산 가격 상승의 현상이 내년에 나타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산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가 아니라 지금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시장을 냉정히 바라볼 만한 위치에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저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은 PPT에서 보이는 개인 투자자의 저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영자라면, 제가 기업가라면,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제가 정부라면, 제가 중앙은행이라면 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천을 갈 수도 있고 4천을 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찰리 먼거는 빚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고 내년부터의 수익률은 아주 낮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레이 달리오는 자산 가격의 하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JP 모건은 코스피가 3,200을 간다고 하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조만간 버블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력, 자금력, 투자력, 경험 모든 게 부족한 개인이 과연 미래를 예측해서 한 포트폴리오 또는 몇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라고 끄적끄적 공부한 수준을 가지고 투자해서 과연 이 시장에서 이 어마무시한 주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한마디로 코로나19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다. 가장 약한 고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내년 연초에 장밋빛 전망들이 많고 이미 그런 얘기들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지하시면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